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원더독스 프로젝트 뒤에 숨겨졌던 불편한 진실과 한국 배구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나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해부하고 왜 진짜 해피엔딩이 아니었는지를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던 8구단 창단 실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꿈이 좌절된 순간처럼 보였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 아쉬움 뒤에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질문이 존재합니다. 만약 그 창단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팀이 생긴다는 사실만 보고 박수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팀이 붕괴되는 구조적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원더독스의 핵심 선수 다수가 수원시청 소속이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미 운영이 빠듯한 실업팀에서 주전급 선수를 통째로 빼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한 팀의 존폐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창단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팀이 해체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성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김연경 감독 역시 이 문제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방송의 화려함과 달리 내부 생태계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배구는 현재 프로팀이 단 2개뿐이고 실업팀은 4개에 불과합니다. 이군 리그조차 존재하지 않아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적 구조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팀을 만든다는 것은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다시 재배치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생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생명을 빼앗아 유지되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원더독스의 마지막 장면은 감동이었지만 동시에 생태계의 취약함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창단이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그 창단이 성공해서는 안 되었던 이유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확장은 성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느 한쪽이 얻으면 다른 한쪽이 잃는 구조,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 배구 전체의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원더독스가 실제로 창단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이나연의 복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한때 마음의 상처로 코트를 떠났던 세터가 다시 돌아와 프로 유니폼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감동으로만 소비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이 복귀가 한국 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시스템의 부재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을까요? 흥국생명은 리그 1위 팀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부상자가 발생해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팀은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능 프로그램 출신의 은퇴 선수를 다시 불러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한국 배구 전체가 처한 인력 구조의 빈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왜 세터를 꾸준히 육성하지 못했을까요? 왜 2군 시스템조차 없어서 신인들이 경기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을까요? 왜 안정적인 백업 자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한국 배구에는 플랜 B가 없습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유망주도 부족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2군 리그도 없으며 은퇴 후 돌아올 수 있는 경로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나연의 복귀는 개인의 의지와 김연경 감독의 사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시스템이 만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통해 선수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예능 콘텐츠를 통해 우연히 구원받은 셈입니다. 이 장면의 진짜 의미는 감동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시스템이 공백을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 개인의 결단으로 그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만약 김연경 감독이 없었다면 이나연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다음 세터가 필요한 순간에는 누가 그 공백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구조적 문제는 단 한 명의 복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복귀가 하나의 해피엔딩으로 소비되면서 문제의 본질이 희석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박수쳤습니다.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국 배구 시스템에 비어있는 구멍이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나연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구조적 설계의 실패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나연의 복귀가 정말 기적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 개인의 삶을 다시 소환해야 했던 경고 신호였는가? 그리고 다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이나연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제 이야기는 가장 잔인한 지점으로 향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딜레마, 바로 수원시청 파라독스입니다. 이 문제는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다른 누군가의 현실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원더독스 선수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 뒤에 실제로 누구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원더독스의 주축 전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이 수원시청 소속의 핵심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업리그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할 만큼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었고 팀의 중추를 담당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선수들이 원더독스 소속으로 8구단에 편입되거나 혹은 프로팀에 개별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 보면 도전의 성공처럼 보이겠지만 그 순간 수원시청이라는 팀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업팀의 엔트리는 많아야 12명 정도입니다. 그중 3명 혹은 4명이 빠져나가면 팀은 사실상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한 명의 기회가 한 팀의 해체와 맞바뀌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은 한국 배구에서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팀은 생산되지 못하며 실업 시스템은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팀의 도약은 다른 팀의 붕괴를 의미하게 됩니다. 김연경 감독이 창단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선수들의 꿈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단이 빛나는 이야기로 포장될수록 그 이면에 있는 현실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실업팀이 약해질수록 전체 생태계 역시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팀이 생기는 장면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한 팀이 사라지는 장면은 아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팬들은 창단이라는 단어를 듣고 반가워했지만 그 창단이 어떤 구조적 비용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확장은 성장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기 살을 깎아먹는 재배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정말 8구단 창단을 성장이라 믿고 있었던 걸까요? 혹은 그저 성장의 외형을 한 제로섬 게임을 소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 배구는 지금 확장의 단계가 아니라 기초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팀을 만들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한 팀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수원시청 파라독스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구조적 딜레마를 반복해서 겪는가?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에서 비교 대상으로 언급한 일본을 살펴보면 답은 한층 더 명확해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이미 여러 단계의 리그가 촘촘하게 연결된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부리그와 2부리그가 존재하고 챌린지 리그와 실업 리그가 그 아래를 받쳐주며 전국적인 학교 체육 시스템이 그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위 리그가 선수를 데려가더라도 하위 생태계가 쉽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각 단계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팀이 강화되더라도 다른 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내부에서 균형이 유지됩니다. 일본 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화려한 스타 선수들 때문이 아니라 이 촘촘한 구조적 기반 덕분입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프로팀은 2개뿐이고 실업팀은 4개뿐입니다. 2군 리그는 존재하지 않으며 학생 선수 인프라 역시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상위 리그가 선수를 데려가면 하위 구조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한 팀이 선수를 잃으면 즉시 전력이 붕괴되고 경기력 유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업팀에서 유망주를 끌어가는 순간 그 팀은 사실상 해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팬들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왜 실업팀을 10개로 늘리기 전에 8구단부터 논의하는가? 왜 2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1군 팀만 확대하려는가? 이 비판은 일본이 잘해서 생긴 열등감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핍을 정확히 꿰뚫는 통찰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새로운 팀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생태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다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일본의 실업리그는 사실상 2군 역할을 하며 상위 프로리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팀에서 선수 몇 명이 빠져나가도 리그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업팀에서 선수를 빼가면 팀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확장이 아니라 붕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빼내는 약탈 구조가 형성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국 배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팀 수의 증가인가 아니면 구조적 기반의 복원인가? 기둥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을 올리려 하다가는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팀 육성, 2군 리그 신설, 학생 선수 인프라의 재건 같은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8구단 창단은 성장의 상징이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송 콘텐츠가 주는 감동에만 집중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댓글창을 가득 채운 것은 단순한 응원이나 팬심이 아니라 구조를 향한 냉정한 분석과 분노였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화려한 장면에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읽어낸 것은 한국 배구 시스템의 공백이었고 그 공백을 방치해온 책임의 방향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목소리는 협회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왜 기본적인 2군 리그 하나 만들지 못하는가? 왜 실업팀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8구단 창단만 추진하는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 있는가? 라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 통찰이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쇼를 원하지 않았고 지속 가능한 설계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김연경 감독을 향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에 가까운 존재로 보였습니다. 선수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녀가 드러낸 것은 시스템 자체의 부재였습니다. 감정적 연출이나 서사 대신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켜버렸습니다. 이나연의 복귀와 수원시청 파라독스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라는 사실을 전국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대중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김연경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배구 전체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인가? 왜 1위 프로구단조차 신인을 제대로 길러낼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더 이상 예능 프로그램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청자들은 구조 개편을 요구했고 그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얻었습니다. 실업팀 확대, 퓨처스리그 창설, 학교 체육의 정상화, 장기적 인프라 투자 같은 사실적인 해결책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중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동적인 순간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뒤편에 놓인 구조의 민낯을 읽어냈고 그 구조를 책임져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김연경 감독이 만든 이 정교한 실패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전국에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을지 몰라도 이제 대답해야 할 차례는 연맹과 협회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대중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창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창단을 지탱할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는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원더독스 시즌2가 제작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많은 시청자들은 또 한 번의 화려한 창단 스토리를 떠올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시즌2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한국 배구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실업팀에서 주전급 인재를 데려오고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들로 팀을 꾸리는 방식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 방식은 새로운 팀 하나를 세우는 대신 다른 팀 하나를 위기로 몰아넣는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시즌2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창단이라는 낭만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못한 고등학교와 대학 유망주들, 그리고 은퇴 후 방황하던 지도자 후보들을 모집해 육성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 자원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배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2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선수들은 충분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새로운 지도자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의 여지를 허용하는 구조가 시즌 2의 진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8구단이 필요한 이유는 또 하나의 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배구의 허리를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팀 하나가 생기고 팀 하나가 사라지는 제로섬 방식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시즌 2가 아니라 시즌 제로, 즉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음 원더독스는 창단이 아니라 구조개혁의 실험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명 선수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팬들이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장면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단지 팀 로고가 새로 생기는 장면이 아니라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다시 열어가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8구단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확장될 때 따라오는 결과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실업팀이 몇 개 되지 않고 2군 리그조차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팀 하나를 만드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단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유소년 육성, 퓨처스 리그, 실업과 프로가 순환하는 구조, 이런 기반이 마련되면 굳이 8구단을 강제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구조가 건강해지면 팀은 스스로 생겨나는 법입니다. 결국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선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김연경 감독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드러낸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한 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배구 전체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한국 배구의 내일을 위해 화려한 창단과 튼튼한 2군 시스템 중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